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했어요? 뭐를 얘기했었냐면 용어들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했었죠. 기억해요? 네. 모집단이 있었고요. 그죠? 모집단이 있었고 거기서 빙고? 표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쵸? 그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하면 그 n이라는 건 그 표본 중에 원소의 개수라고 했었습니다. 이것까지 했었나요? 네. 오케이. 다 했었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 말들에 대한 용어를 쭉쭉쭉쭉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자,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봐주세요. 뭐냐면요. 지금 그때 내가 문제 유가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한 파트가 뭐였습니까? 전체를 알 때 그리고 그 표본에 대한 추정이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표본 하나를 알 때였죠.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요. 표본 알 때 전체 추정. 모를 때 모평균을 찾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였죠. 문제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문제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고등학교 연못에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다. 자, 잉어의 길이를 x라고 하면요. 그 x는요. 정규분포 40의 10의 제곱을 따라간답니다. 근데 거기서 잉어 몇 마리를 추출할 거냐면요. 잉어 4마리를 추출하겠답니다. 그러면 그 잉어 4마리를 골라냈을 때 그 표본 4마리를 골라낸 표본의 평균 길이가 x바래요. 그러면 그 x바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확률이냐면요. 35에서 50 이하일 확률을 찾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문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자, 문제 다 알아들었어요? 연못에 잉어가 있는데 그 잉어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몇이래요? 40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랍니까? 10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전체 잉어 중에 몇 마리를 골라내요? 4마리를 골라낸답니다. 그러면 4마리를 골라냈을 때 그 표본 그 4마리의 길이를 평균을 내요. 그 평균이 35에서 50일 확률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저거 병이라고 했죠, 내가. 이 병이에요, 이거. 병. 자, 병입니다, 저거. 자, 보시죠.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확률을 찾으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잘 봐주세요. 1번 잉어, 2번 잉어, 3번 잉어, 4번 잉어 몇백 마리의 잉어가 있다고 칩시다. 학교 교장이 살인 세우고 교장 이사단처럼 부자예요. 그죠? 니들 척추에 빨대 꽂고 부자 배불렀어요. 그 돈으로 잉어를 샀답니다. 오케이. 거기서 4마리를 골랐죠. 그럼 4마리가 잉어가 이런 잉어 하여튼 잉어 4마리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잉어 4마리에 평균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 평균의 길이를 x바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평균 구하는 방법이 뭐죠? 이 4개를 다 더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4를 나눈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게 모집단의 평균인 40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꼭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작은 잉어 4마리를 골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이걸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뭐랑 같다 그랬어요?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다고 했죠. 네. 그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표본이 이렇게도 뽑히고 또 다르게도 뽑히겠죠. 맞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x2라고 놓죠. 그렇게 표본이 나올 수 있는 표본이 열나 많겠죠. 네. 물고기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맞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 이 뭐 x바 3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x바 뭐가 나오겠죠. 그쵸? 이런 표본들 중에 오케이? 이런 표본 평균들 중에 얼마에서 얼마의 안에 있을 확률이라고요?
35에서 50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고요.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봅니다. 모집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유형 아닙니까? 거기서 뭐를 찾아요? 표본의 평균에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한 확률을 찾는 거죠. 전체를 아는 상황에서 표본을 찾을 때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쌤과의 약속을 하는데요. 전체 집단, 즉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는 X 물결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써준 걸 좀 보세요.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누굴 따라간다고 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굴 따라간다고 했어요, 쌤이? 모평균. 모평균 40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누굴 따라간다고 했어요? 루트 n분의 n은 크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시그마 모 표준 편차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전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본에 대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이 말이 지랄같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이거 하고 나서 한 분이 더 해줄게요. 그럼 확실하게 이해할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면요, 이 X 봐도 이 X가 이런 40의 10짜리 정규 분포를 따라간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구도요? 이 X 봐도요. 여기서는 X축이고요. 여기서는 표본 평균 X 바축입니다. 몇을 따라가요? 40에 5 표준 편차 5짜리를 따라가는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겠죠. 얼마 내에 있는 확률을 찾아갑니까? 35부터요. 어디까지요? 50까지요. 맞습니까? 이거를 표준화하면요. 우리는 매번 다 다른 정규 분포를 그릴 수가 없어서 값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얘를 표준화하기로 했죠. 어떻게 표준화하기로 했습니까? 평균이 뭘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뀌죠. 맞아요? 네. 자, 이 35를요. 어떻게 바꿔주기로 했습니까? 별량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기로 했죠. 그럼 얼마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0.3414, 0.477이 두 개 더하면 답이겠죠. 어떻게 해요? 됐어요? 내 밥줄. 아이 밥줄. 오케이. 내 애기 미래의 희망. 오케이. 됐습니까? 태명은 희망이. 밥줄. 자, 알겠어요? 자,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개뿔도 모르겠죠. 이거 지금 알아듣겠어요? 자, 확 와닿는 걸로 해주세요. 자, 보시죠. 이거 문제가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옹교 못 적었으면요. 다시 보고 꼭 적으세요. 자, 그러면 얘를요. 그대로 다 냅두고 용어만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요즘 수박철이죠. 네. 그렇죠? 요즘 수박철입니다. 그리고요. 키로를 약분하죠. 너무 아니야? 넌 하우스 수박 못 먹었냐? 자, 됩니까? 이렇게 바꿔줘 볼게요. 봐봐요. 산지에서 정말로 수박을 처음에 살 때요 다 잽니다. 그러면 그 수박 무게의 평균이 4kg,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수박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수박을 상자에 넣었어요. 그 수박 상자는 4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4개를 상자에 넣었지요. 네. 한 상자, 많은 상자가 나올 겁니다. 이 말 이해해요? 네. 그러면 잘 봐요. 그 수박 상자 무게의 평균을 찾으래요. 근데 어떤 수박은 클 거고요. 어떤 수박은 작겠죠. 그쵸? 어떤 사람은 말랐고, 자, 됐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수박 4개를 한 박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의 평균을 X바라고 칩시다. 그쵸? 그런데 이게 35라고 되어 있는 3.5에서 5kg가 가장 맛있는 수박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맛있는 수박 상자가 될 확률은요? 를 찾아주는 거 아닙니까?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야, 상자를 만들어서 팔 거 아닙니까? 그쵸? 다들 집에 돈 많으니까 수박 하나씩 사서 먹지 않잖아요. 4개씩 사서 먹지 않나요? 이제 대충 먹다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개가 와서 주워 먹고. 그죠? 이렇게요. 잘 보세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이해하겠어요? 쌤이 말하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잘 봐. 숙제입니다. 내가 지금 말해주는 게 숙제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n은 다 있잖아요. 어? 저게 표본의 개수가 아니라 표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죠. 표본의 크기라고 말해주고요. 그 표본의 크기인데 그 표본의 크기는 그 상자 안에 있는 수박의 개수를 말합니다. 아 근데 4개. 표본의 어. 개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x와 x 쪽에 몇 개인지는 그거는 전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몇 개가 될지는 만약에 모르겠어요. 100개 중에서 그럼 100시 4예요. 100개 중에 4개를 뽑아주는 겁니다. 표본에 대해 거기다가 상관없잖아요. 그 100시 4가 바로 나올 수 있는 표본의 총 개수예요. 그냥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 그냥 어. 그 100개가 되든 어. 1000개가 되든 어.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아 4라는 건요? 아니 표본 평균들이 그냥 자체 그냥 결과 나올 때요. 근데 항상 똑같아요. 조금 항상.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요, 이걸 수박으로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써줄 건데요. 그게 숙제가 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지우겠습니다. 나 지금 정석을 지져봐도 내가 써주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요, 바꾸니까요, 자꾸. 또 쌤이 안 풀어주겠네요. 예리한데? 하지만 답도 알려줍니다. 자, 보죠. 자, 보시죠. 어느 회사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20g에 표준 편차 1을 따라간답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스크림을 또 팔 때 상자에 넣어서 팔겠죠? 그죠? 몇 개를 한 상자에 넣을 거냐면요. 29, 9시에 25시에 미안해요. 하나. 25개. 오케이? 근데 n이 어? 제곱 형태로 안 나타나면 뭐 아니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계산을 쉽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5일 때도 있어요. 그럼 계산이 더욱더 쉬워져요. 작을수록 쉬워집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25개를 묶을 건데요. 오케이? 25개를 한 상자로 묶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표본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네. 근데 그 표본의 무게가, 즉 상자의 무게가, 단 종이 상자의 무게는 제외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상자의 무게가 490g 이하이면 490g 이하이면 불량품이 돼요. 됐습니까? 네. 문제 잘 봐요. 내가 상자 무게의 평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상자 무게 전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상자 무게 전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요. 상자 무게 평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불량 상자의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처음부터 다 했죠. 스트레스. 아 대충. 응. 해줄게요. 알겠죠? 네. 다리가 아프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오케이. 자,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아이스크림 한 개의 평균 무게는요 20이고요. 표준 편차는 1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그 전체 중에 25개씩 묶어서 상자에 넣어서 팔 거래요. 근데 상자 무게가, 종이 상자의 무게는 버리고요. 25개씩 묶었을 때 그 상자의 무게가 490g 이하면
불량품이랍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상자 불량품 상자가 뽑힐 확률은 이라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이요? 다 불러줄게요. 0.0228입니다. 나머지는 뒤에 표준 연규분포표를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는 다 알아들었습니까? 아니 자세히 잘 못 들었어요. 상자의 무게가 490g 이하면 불량품이래요. 한 상자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뭐만 계산했습니까? 그 상자 무게의 평균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상자의 무게라고 했어요. 그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모르겠나요? 네. 설명해 줄까요? 이 네. 문제 설명해 주고 차라리 다른 문제 내줄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해봐요. 일단 아니 깔까? 자, 여기 보시죠. 500. 500점 맞을까? 자, 보죠.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 대한 평균만 구할 수 있었습니까? 표본의 평균에 대해서 정규분포밖에 못 구렸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상자 무게가 490g 이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본 평균으로 이거 지금 이 X바의 의미가 아니죠. 누구의 의미입니까? 25 X바가 얘 아닙니까? 이 말 이해했어요? 상자 무게라고 했잖아요. 상자 무게의 평균이라고 안 하고요.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을 따라가는 거지.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말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25 그러니까 상자의 전체 다 더했을 때 490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자가 아니 이렇게 한 표본 네. 25개짜리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는 이 25개짜리 상자의 평균 무게에 대한 정규 분포만 알지 뭐는 몰라요. 이 상자 무게에 대한 정규 분포는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론만 얘기하죠. 이거 25로 나누라고요. 그러면 19.6이죠. 오케이? 즉, 이 확률을 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쉣. 19.6의 확률이요. 우리는 뭐를 알아요?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를 아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표본 평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맛있는 수박은 3.5에서 5 사이였죠. 맞아요? 이 말 이해합니까? 네. 그 3.5에서 5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 상자 무게의 평균이었죠. 네. 합이 아니고요. 맞아요? 아까 전에 그 3.5에서 5는요. 그 4개의 수박에 4를 나눈 겁니다. 무게에. 즉 얘도 490의 무게에 25를 나눠야 평균이 19.6이잖아요. 맞습니까? 즉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가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를요. 말을 구분합니까? 근데 네. 상자 무게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죠. 상자 무게의 평균에 대해서 구하라는 말이나 490 이하를 구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25 곱하기 28. 25 곱하기 아니요. X바가 19.6 미만 490 미만인 걸 찾는 겁니다. 아니 그게 상자 무게의 평균을 구하고 그게 490 이하인 걸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19.6인 걸 구하고 아니 근데 25개가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걸 평균이 곱하기 20 해가지고 500 한 다음에 거기서 490 빼고 그러면 나중에 곱할 때 정규값 분산이 25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625배가 커져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X라는 거에 대한 정규 분포를 알면 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가 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얘를 따라간다는 거지 그 4배를 해준 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몇 배가 됩니까? 제곱배가 되죠. 4의 제곱배. 여기다 4를 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하면 분산 자체가 625배 커져요. 이 제곱값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아이스크림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이루면 25개를 골라냈을 때 그 상자 무게가 아니고요. 상자 무게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건데요. 이것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침묵은 긍정인가 부정인가? 목평균은 어떻게 다 했었죠? 어? 목평균은 여기 20이요. 목평균 기호 M. N이죠. 저게 N인 거죠? 그렇지. 됩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은 거고요. 자, 그러니까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요.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지. 그 표본 평균의 25를 곱한 게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490이라고 써 있는 이 숫자를요. 표본 평균으로 표현을 하려면 몇이 됩니까? 19.6이 되겠죠. 그러니 19.6 이하의 이런 상자는 다 뭐가 됩니까?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요? 이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요. 얼마입니까? 20에 19.6이죠. 네. 이거 이하의 확률을 찾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표준화를 통해서요. 그 답이 0.028입니다.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쌤이 말한 거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건 쌤이 풀어줬으니까요. 다시 하지요. 이건 숙제입니다. 알겠죠? 자, 보시죠. 어우, 예민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다. 어렵나요? 네, 집에 하면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우, 감동이네요. 자, 보시죠. 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떤 학교 학생의 전체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몸무게 전체의 평균이요 60에 6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재 중량 549kg 이상이면 B 수리가 되도록 됐대요. 그러니까 9명을 정원으로 하는 엘리베이터에 알겠죠? 9명이 탄답니다. 60kg 내려. 96에 54야 내려라. 자, 9명을 정원으로 하는 엘리베이터에 오케이? 9명이 탔을 때 얼마 이상이면 549 이상이면 B 돼지 내려. 됐죠? 됐습니까? 네. 549 이상이 돼서 B 소리가 날 확률은요. 숙제예요. 9명이 탔을 때 굉장히 신선한데요. 생활에 가깝죠. 자, 숙제입니다. 오버하지 마시고요. 제발 집에 가서 좀 쳐 풀어 오세요. 자, 답은요. 0.3085입니다. 이렇게 불러줬었어요, 저 먼저? 나는 뭐지? 그럼 오케이? 반드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고맙네요. 자, 들었어요? 자, 모르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남자애들은 될 수 있으면 여자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어떻게든 엮일 수 있으니까요. 그치, 했잖아? 네. 여자애들은 어떻게든 남자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래야 엮여보죠. 됐죠?
자 보죠. 뭐 자,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요. 뭐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제는, 야, 너네 혹시 갤럭시 S 한 달에 1000만 대씩 만들지? 진짜? 아니, 뻥이야. 6개월에 1000만 대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아이폰 때문에 안 팔려서 500만 대도 간지지 만들어서 팔리지도 않는데 재고로 누적돼 있대. 자, 여튼요. 중요한 건 그딴 게 아니에요. 자, 갤럭시 S를 1000만 대씩 만드는데요. 그러면 그 갤럭시 S의 평균 사용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설마 1000만 대를 다 까서 다 고장내서 고쳐서 다시 파냐? 그럼- 뭐요? 평균. 평균 수명. 평균 사용 수명을 어떻게 확인하지? 이걸 다 까? 몇 개만. 그쵸? 그겁니다. 실생활에서 1000개를 수명을요? 어 수명 걸리면 그거 몇 년이 되는요 그래서 과부하를 걸리게 해요. 과거로 걸리면 몇 년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과부하면 1년 쓴 것처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 게임 했잖아. 일자리 찾았다. 네? 일자리 찾았어. 24시간 게임 할 수 있대. 자, 오케이. 전체를 다 모릅니다. 한 표본만 띵 알아요. 어때? 시간 보니까 절망이지. 언제 끝나나 싶지. 너는 그 후로 나랑 얘기 더 하다가. 자, 봐요. 한 표본만 깠습니다. 이 X반은 뭐예요? 그 집단의 사용 수명이에요. 네. 오케이? 근데 당연히 뭐 보통 500대면 500대, 몇 대면 몇 대 이렇게 까겠죠. 네. 그거를 n을 표본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까서 확인을 해서 뭘 찾죠? 전체를 찾습니다. 전체를 찾는데요. 자, 봐봐. 이게 전체를 진짜 찾는데 100%일까? 아니지. 얼추 이럴 거다지. 신뢰관. 그렇지. 대충 첫 찍어보겠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모평균 전체 집단의 추정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었습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써줬죠? 네. 됐어요? 네. 자. 근데 또 이게 웃기게도 또 뭐냐면 이 K는 뭐라고요? 이건 우리 뭐라고 하죠? 신뢰 구간이라고 하죠. 이 K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 상수라고 하죠. 몇 퍼센트일 때? 95%일 때 K는 얼마입니까? 1.96이요. 99%로 추정하면 K는 2.58이에요. 그러니까 더 넓은 구간으로 대충 99% 내에 목표값이 있을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충 때려 맞추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말 이해하겠어요? 아, 이거 100%는 엄청 커지죠. 다 까야 돼요. 그러니까요. K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무한대로 가요, 사실. 아, 근데 99%도 100개 중에 99개 깐 거 아니에요? 100개 중에 99개 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99%의 확률로 요치는 대충 있을 거다라고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됐어요? K 대신에 그 신뢰도에 따라서 1.96을 넣어줄지 2.58을 넣어줄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N은 당연히 포본의 크기인 거 알겠죠. 근데 문제가 지랄같이 헷갈리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바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시그마는요, 원래는 뭘 써줘야 되냐면 모 표준 편차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거 아니냐? 야, 하나의 표본을 깠는데 모 표준 편차를 알 거면 모 표준 편차 집단 다 까본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거의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공식상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모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데 sometimes, 그치? 모 표준 편차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못 끌어다 쓴다? 그럴 때 못 끌어다 써? 표본 표준 편차를 끌어다 씁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 말 알겠습니까? 그게 뭐 표준편차는 어. 그 루트 n이 들어간 거죠. 네, n이 들어간 거죠. 아니에요. 모 표준 편차는 진짜 그냥 모집단에 대한 시그마입니다. 그냥 표준 편차고요.